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예고해드린 대로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대로 슈퍼 듀오 매치가 출발합니다. 총 10분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누적 수익률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트 1위는 여전히 화요일팀입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49.45%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우리기술투자, GMB코리아, 폭스브레인, 솔리드, 신라젠 종목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응 전략은 모두 보유고요.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적게는 0.92%에서 많게는 19.29%의 수익률까지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이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1위 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권홍섭, 이성배 팀입니다. 자, 종목별 세부 사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고요. 포트는 조이시티, 삼성 SDS, 넥스트칩, 한국금융제주, 대우조선해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플러스 구간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수익률 24.19%가 눈에 띕니다. 다음 3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 팀 순위가 변동됐습니다. 한 주 늦게 출발한 송동현, 정희진 팀이 지금 3위까지 올라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23.56%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는 A프로젠, KIC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전 종목이 고르게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15.44% 수익률 이끌어가면서 이 팀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4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 누전 수익률이 7.28%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수익률은 어떨까요? 보성파워텍, DST로봇, NHN엔터,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현재 4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보유 관점이고요. 현재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1.76에서 높게는 7.9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팀이고요. 한 주 출연을 했습니다.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5.47%. 그렇다면 종목별 수익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난 종목도 그리고 손해난 종목도 있는데요. 손해난 종목이 현재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이화공영 오늘 급등 나오면서 6.44% 상승입니다. 하지만 IM텍 7.14% 손실, 코데츠컴바이 0.26% 마이너스, 톱텍트 0.99, 삼성생명도 3.52% 마이너스고요. 아직까지 손절가까지 가지 않아서 전 종목 보유 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개인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1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만식 대표의 이름이 참 많이 보입니다. 5위 종목, 4위 종목, 2위 종목, 솔리드와 폭스브레인, 신라젠 각각 9.96, 12.96, 19.29%의 수익률, 지금 좋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면서 15.44%까지 누적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24.19%,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종목들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 좋은 사람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알파홀딩스, 보해양조, S맥, SFC, 영인프론티어, 뉴프라이드, 로보로보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저녁 일장 2부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보셨다시피 수익률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1위 팀과 2위 팀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개인 누적 수익률도 지금 변동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 슈퍼 듀오 매치입니다. 총 10분의 전문가들이 출연하고요. 요일별로 2분씩 이렇게 팀을 맺고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룰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일별로 2명씩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요일에 따라서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그때 가능합니다. 물론 수익 실현, 그리고 매도,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제외, 참여자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1일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금지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대결을 펼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아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황부터 짚어본 뒤에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재벌 경영권 승계에 돕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헌정사상 최초 탄핵으로 파면되며 헌전사에 5점을 남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형이 잠시 뒤에 될 텐데 계속해서 구형 나왔습니까? 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그래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이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벌석 재판으로 오늘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속보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현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2460.38포인트대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2포인트 상승, 강보 합권 수준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478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246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줄었습니다. 133억 원. 기관은 1923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늘리는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개인은 185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875포인트. 역시나 강보 합권 수준이고요. 양 시장의 상승폭이 동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881포인트대부터 875포인트대까지 현재 포인트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국면이긴 한데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긴 하는데 매수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매수 물량 더 줄였습니다. 기관 전주체가 사고 있긴 한데 소폭씩 사고 있고요. 개인은 94억 원 팝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107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1원 10전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가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단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마감까지 지금 5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변동 상황들이 있는지 마감 전략들 그리고 오늘 장의 주요 특징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장은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중기 저항도 넘어서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하기 전 가격대 부분까지 다 돌아왔는데 국내 시장은 왜 이럴까요? 이게 가장 큰 의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신흥국 관점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국내 시장에 안고 있는 이슈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 월말 월초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어지고 있는 경제지표 발표 이쪽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계속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 움직이자란 약간 뒤늦은 흐름들 쪽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열리는 또 FOMC 신임의장 청문회부터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3월 1일 날은 또 국내가 휴장을 보이죠. 그런 가운데 또 발표될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특히 소비지출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도 같이 미국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루 쉬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일단 관망세의 흐름들이 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쫓아가지 못한 만큼 또다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또 국내 시장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 무리하기보다는 어떤 또 흐름 나오게 되면 이를 좀 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늦어도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이펙트는 시장의 실물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소재, 산업재, 금융주 같은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 관심 갖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이 좀 강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5G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장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 탄력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평창올림픽 시범 서비스가 잘 끝났고요. 그리고 6월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계획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 2달여간 조정세를 보였으면 이제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차원에서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 특히 5G 투자를 할 때 내수 쪽과 해외 쪽 다 어떤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된 만큼 올해에 대한 실적 확장세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어지는 기관 매수세 주목하면서 주가 흐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광통신 5G 관련 종목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금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 화요일 팀이고요.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코리아, 우리기술투자까지 전 종목 수익 구간이고 누적 수익률은 49.45%. 오늘 오후 1시 기준입니다. 신라젠 19.29% 가장 높은 수익률이고요. 우리기술투자 역시 0.92% 수익률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타폴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요일 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소폭 지금 수익률이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한 종목씩 리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대표님부터 리뷰 하나씩 해볼까요? 예, 일단 세 종목 먼저 신라젠부터 말씀드리죠. 예. 신라젠은 주초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과 약간 연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10만 원 구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홀딩을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움직임하고 수급적인 동향만 점검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876, 21선 위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900포인트 또 이전 고점을 넘어서 934포인트인데요. 1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의 그 상위 2위 되는 종목인데요. 같이 시장과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최근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1차 12만원, 2차 전고점 부근인 15만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만 좀 보시면 금융투자, 투신권, 또 외국인 투자들도 최근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올라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솔리드는 오늘 그 5G 관련돼서 또 통신 관련주가 일부 움직이고 있고 솔리드도 3%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장 대비로 본다면 아직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약간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요.
5G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6.13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재명 시장 관련주로 분리됐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쪽, 또 조만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 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요. 최근 수급만 좀 놓고 보시면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 동향, 최근에 외국인만 좀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폭스브레인인데요. 지난주까지 별거 없다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죠. 3일 연속 급등하고 이번 주는 좀 쉬고 있는 양상인데 차세대 예방의학 관련되는 이슈, 바이오 쪽에 지금 붙인 부분이 있고, 원래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 종목인데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1차 상승을 보였고 기간 조정을 보였고 또 한 번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 양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가 한 번 더 실리게 되면 이전 고점대 2,870원을 넘는 3,000원이 조만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중에 한 대표께서 추천을 해주신 3종목에 대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2종목이 남는데요. 임철석 팀장께서도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GMB 코리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었죠. 네, 상향 곡선으로 잘 가고 있다가 지금 20일 저항, 제가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20일 저항권에 부딪히면서 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눌렸긴 했는데 다시 지지권역을 잘 확보하고 있죠. 지지권역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권역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 지지권역이 잘 지지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각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폭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소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잠깐 열기가 조금 식은 감이 있지만 다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끝난 후에 다시 상승폭을 그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테지만 아무튼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건 그만큼 어떤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많이 등락폭을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등락폭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에 또 G20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악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어찌됐건 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재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로 꼭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크게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살짝 하락 추세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G20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또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활기가 돌게 되면 그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소개될 10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종목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알파홀딩스, 보혜양조, SMAC, SFC, 영인 프론티어, 뉴프라이드, 로보로보까지 10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상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부터 시작하죠. 일단은 신규 종목 관심 두시는 거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 일부는 좀 뺐고요. 전반적으로 좀 고쳐드렸는데 첫 종목은 좋은 사람들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종목 소개나 이런 것들은 내비두고 매수 포착하는 부분만 차트 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평창올림픽이 끝났고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 간 화해, 지금 또 북미 간의 대화 여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연내 남북 대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지난번 급등 이후에 고가권에서 지금 박스 형태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박스 하단권 가격인
2,600원이 하단권 가격인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1월 초에 형성됐던 고가권이 2,400원입니다. 그래서 2,400원, 2,500원 이런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해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급등으로 위로 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치게 된다. 뭐 예를 들면 3,500원 위로 올라온다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그쪽에서 이익시장 노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비트인데요. 넥스트비트는 KTNG 계열의 회사입니다. KTNG 계열의 건강식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최근에 미국 바이오 회사 렉산하고 신약 광방면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로 보시면 주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금년 1월부터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주봉상으로 지금 한 주도 빼지 않고 양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735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종목은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2,37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노리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라이트로인한 종목인데요. 라이트로는 통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5G 관련돼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 20일 날 1,500원까지 고가가 나왔고요. 일정 횡보하다가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30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침 가격이 고가입니다. 거의 1,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 이탈이 되는 모습인데요. 한 8,200원 정도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정 구간에서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등했다가 조정 구간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8,200원 구간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알파홀딩스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에 대규모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요새 워낙 바이오 쪽이 강하다 보니까 신약 파이프라인, 바이오 쪽에 또 신규로 진출하는 그런 공시를 냈는데요. 그 공시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0,000원대 초반에서 38,0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 조정 구간,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25,300원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21선 구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지지됐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또 밑에서 올라오는 21선 지지력을 보시고 이 자리가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아래쪽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수기가 좋을 것 같고요. 22,500원 이하 구간, 또 밑에서 있는 21선 구간이 22,000원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2, 3회 분할 매수 공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보혜양조인데요. 보혜양조는 제가 소품을 준비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양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상품 선전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앵커님은 좀 드셔보셨나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 최근에 평창올림픽 그 남북 그 공식 만찬주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 2005년도죠. 2005년도 에이펙 때도 공식 만찬주로 좀 됐고, 이게 지금 세계 20개국에 우리나라 대표 그 술로 해가지고 또 수출 기대도 상당히 되는데, 보혜양조가 그동안 사실은 좀 실적도 좀 부진하고 저평가 상태에 있었는데, 뭐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회사 뉴스를 보시게 되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적자 때문에 상당히 회사의 주가도 부진했었는데 뭐 남북 보이금회담의 만찬주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대표의 술로 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될 텐데 주봉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2015년도 2,7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1,000원 밑으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강한 거래를 수반해서 위쪽으로 좀 올라온다라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세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전라도에 있는 양주 업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쪽 또 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돈은 좀 틀리지만 뭐 이런저런 수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0원대 초반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또 보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복분자 매출 기대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가격은 1,050원, 1,000원 구간 정도의 매수를 늘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바닥권인 950원은 손절 라인으로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고요. 아직 턴오버는 되고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시면서 1,000원권에서 분할 매수 놓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가격이 지금 1,040원, 45원대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모두 진입을 하자 이게 아니고 조금씩 매수를 분할로 소폭씩 해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5종목 보해양조까지 쭉 함께 들어봤고요. 임찬석 팀장의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은?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맥입니다. 일단 휴대폰을 비롯해서 각종 IT 기기의 입력 장치에 관련된 사용되는 입력 모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요. 국내 업체, 외국 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인데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10억 정도 돼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신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50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은 이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에 관련된 부분들, 순매수 관련된 부분도 물량이 돌아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좀 작게 해서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쭉 하락폭을 가지고 이 저점을 찍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 변동폭이 조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바닥권을 확실하게 다잡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중바닥이 계속해서 생성돼서 이 폭이 굉장히 널뛰기하듯이 널뛰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급락이 좀 나왔죠.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실제로 관심도가 굉장히 그만큼 높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좀 제시했던 가격이 목표를 진입하고자 했던 가격이 1,650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탈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손절가를 깨고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좀 조정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 역시 일단 최고 저점 가격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셔서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가격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급락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일단 주의할 점은 제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1,050원대로 정확하게 좀 지어놨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이 실질적으로 좀 무너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미련을 좀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기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종목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좀 물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등락폭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만 그만큼 손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손절가 라인 근처, 손절가 라인에 진입했을 때는 여지없이 털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SF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C 같은 경우 태양광 모듈의 부품 소재인 백시트와 기타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SFC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부분, 이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집중 조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 SFC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업무 협약에 따른 뭐 바이오 사업 진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일단 SFC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및 뭐 파킨슨병 치료의 개발에 대한 뭐 협력 체인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뭐 뇌질환 치료제나 아니면 이 뇌질환 치료제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병원의 뇌질환 분야의 권위자라고 알려진 두마 박사 연구팀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뭐 루게르병, 외상성 뇌소양 등 이 뇌질환 치료를 위한 부분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뇌에 직접 주사하는 이제 인젝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인젝션 방식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일단 이 인젝션 방식이 이 안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요. 지금 현재 이상 진행 중인 부분들로 발표를 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잠시 제가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계속해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한 폭락을 겪습니다. 굉장한 폭락을 겪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 내에서 또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면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뭐 폭락과 다시 급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 급등했던 주, 또 급락했던 주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가지고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차트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현재 보시기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종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는데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정확한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이 급등과 급락이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 내에서 그나마 안정성을 가진 부분들에 대한 추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또 이 부분들은 뭐 현재 의학바이오 부분 업황이 신약 개발에 관련된 뉴스만 나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상승을 보이는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기대감 또는 향후 효과를 더더욱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좀 급등하면서 가격이 좀 치솟았는데 5,100원 이하의 조정권, 이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갈 부분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좀 고려해 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7,0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구성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인 프론티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죠.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 뭐 과학기기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전 항체 생산 및 판매, 항체 신약 개발 등 이 바이오 사업부의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및 소모품을 공급하는 이제 과학기기 사업부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장한 진단 키트 개발과 체외 진단 시장 진출 소식, 뭐 전자치료 및 세포치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약서를 통한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그간 이제 규제가 되면서 막혀있던 환자의 치료 기회를 이제 제한하고 뭐 지적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 치료 및 이제 세포 치료가 이제 활성화될 전망이고요. 로봇과 인공지능 등을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인정하는 등 이제 혁신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가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제 구체화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개발 품목이나 아니면 의료 개발 뭐 규제했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의료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의료 업체나 약품이 더더욱이나 이제 개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인 프린터가 좀 해당 주가 될 거고요. 일단 세포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주요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영인 프론티어가 더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차트 잠깐 보시면서 이제 캔들 좀 보실 텐데, 일단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일단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캔들이 쭉 계속해서 뭐 엎치락뒤 치락하는 부분들을 보이다가 상방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 상방으로 치솟는 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작게만 보시면 여기서 굉장한 급등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모습 부분은 사실상 지금 쏟아졌던 부분을 회복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세적으로 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인 프린터 같은 경우 6,200원 이하의 조정권에서 매수 진입을 좀 목표로 두고 목표가 9,600원에 손절가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제가 복분자를 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 대표님처럼 저도 한번 좀 집중하는 종목이다라고 사전에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입니다. 요거 요즘에 사실 좀 말 많았던 종목 아닙니까? 네, 말 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말이 많았던 부분들, 뭐 의료용 대마에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요. 일단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하에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이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뭐 역시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실제로 2020년부터 10년간 약 1조 1,0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나서겠다는 부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매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뉴프라이드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합법 대마초 재배와 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뉴프라이드가 이를 접목해서 치매에 관련된 부분, 뭐 간질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게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사실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의학적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 미개척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런 분야로 또 손꼽혔던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이미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에서 현재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미국에서도 녹내장, 안구건조증, 파킨슨병, 뭐 간질, 다만성 경화증 뭐 이런 병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성으로 확실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급등락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고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뭐 설레발이라면 설레발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현재 지금 차트, 기술적인 차트로만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났네요. 거래량이 최근에 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건 제가 주봉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현재 보시면 삼각수렴형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거래가 어떻게 또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시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급등락이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급등락이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들 살짝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터져 나오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주가가 상방으로 치솟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 또다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슈화된,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 팀과 전략 행위를 거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들인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은 여지없이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보시면 여기서 폭등한 부분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이상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면에서 좀 잘 관찰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급등락이 좀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순저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좀 주식을 호가창을 금방 보실 수 있을 분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꾸준히 어떤 기술과 미래성에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해외여행 너무너무나 가고 싶으시다. 예. 아니면 뭐 밀린 빚이 좀 너무너무 많으시다. 예, 이런 분들께서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다만 이제 손절가를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셔서 그 이상의 수익률, 10,000원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시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00원 제가 제시를 드릴 텐데요. 3,300원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꼭 빠져나오시고, 여지없이 빠져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빠져나오셨다고 끝은 아니고요. 다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래가 실리는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하셔서 다시 한번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요?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로보로보인데요. 일단 로보로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도 이 교육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선 가장 핫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핫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및 유아를 위한 이제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코딩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딩 교육이 2018년도 학기부터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럽권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코딩 교육에 관련된 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고, 또 이미 유럽권에서는 이 코딩 교육에 관련 열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제 전국 초등고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코딩이 중요한 거는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말 그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코딩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로보로보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이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굉장히 상반된 종목인데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 더더욱이나 더 발전된 사업의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우수성이 일단 가장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제12회 대한민국 로봇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포창을 받기도 하면서 이 업계의 우수성을, 이 업체의 우수성을 특별히 좀 보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고점을 찍고 쭉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다가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어느 정도의 기간 횡보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코딩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달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 지금 수급 형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관심도를 더 높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상승 곡선을 충분히 그려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로보로보에 관련된 관심을 좀 몰아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일단 3,800원 이하의 조정권에서 매수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8,200원 또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부분들, 부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손절가 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목표가 8,200원, 그리고 그 이상도 볼 수 있겠다. 손절가는 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5종목 해서 10종목의 오늘 신규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만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트 그대로 운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 변동이 좀 있죠. 네, 예, 네. GMB 코리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를 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5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새롭게 들어갈까요?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면 뉴프라이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실까요? 네, 편입을 할 거고요. 예. 사실 제가 방송 열심히 잘 모니터도 하고 있고, 예. 또 너무 출중한 분들께서,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장 내일장 수익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겠죠. 예. 아무래도 또 유연한 진행을 잘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 테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종목 한 번만큼은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희 회사의 내부적인
전략회의팀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사실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 종목에 관련돼서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가 우선인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벤트성으로 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서 수익률 창출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결국 수렴돼서 저는 뉴프라이드 관련돼서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까?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합니다. 현재 가격이 4,200원 초반대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손절가는 기존과 같죠? 10,000원 목표가의 손절가는 3,300원 꼭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이 지금 재조정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5종목입니다.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 코리아,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트 변동이 뉴프라이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으로 GMB 코리아가 내일 포트폴리오에서는 뉴프라이드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각 수익률로 한다면 6% 이상의 GMB 코리아에는 수익을 내고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한 종목씩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62번님께서 3명 정기 종목이고요. 135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한만식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3명 정기요. 3명 정기. 세명증기는 대북 관련주 때문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50원이니까 어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제 이렇게 쭉 올라가던 차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초 작년 말에 4,000원 하다가 1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150% 이상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이 약간 조정을 보이니까 어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한가가 됐고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하는 시점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시점이 그러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사신 분은 15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저는 매수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 가격이 위로 올라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인데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광명전기 이런 게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인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명전기만 가지고 이렇게 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량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형성된 저가 6,700원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봉이 나면 일단은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매도하시고 관련주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테마 자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6,700원 여기가 이탈이 되고 또 음봉이 출현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333번님께서 우리기술투자 6,120원에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또 임 팀장님께서 이 종목 잘 알고 계시죠?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잠깐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폭이 일단 크다는 것. 이게 가장 조금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진입하신 가격은
6,120원, 6,120원 진입하셨는데 크게 나쁜 금액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진입하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유량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뭐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확하게 딱 안정성을 가졌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유하신 수량을 조절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일단 보유하신 이 40%가 조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5,450원대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진입하신 가격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본정가 근처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아니면 약간의 수익을 보시고 입결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30% 정도의 보유량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아무래도 또 이 급등락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수익률이 날 때는 확실하게 나지만 손해가 날 때 또한 또 확실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유량을 조금 줄이면서 추후 또 일단 3월 달에 있는 G20 정상회의를 또 보면서 추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말씀 또 상세히 해주셨고요. 1522번님께서 파라다이스 종목 22,000원에 30% 비중 들고 가면 매수가라도 올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중국 관련 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예. 외국인 카지노 전용 호텔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하실 때 몇 가지 체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실적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하는 위치가 과연 매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2,000원이 매수가고 현재 가격은 19,400원이고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요. 주봉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를 최근에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시점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면 22,000원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떨어졌을 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한 2, 3주 전에 사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 4분기가 부진해서 빠졌다는 얘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0~13,000원대에서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줬는데 못 넘고 하락 쪽으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못 넘었겠죠. 그래서 하락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고 관망하는 구간이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앞부분 이 앞에 이렇게 쭉 안 좋다가 뭔가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 앞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점검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22,000원까지 오기는 힘들 수 있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만 중국 관련돼서 호재가 나서 지금 대중국 관련돼서 화장품, 카지노 등등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이미 또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불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7,500원대까지 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면 올라와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어제 저가 18,700원을 깬다면 일단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000원 이탈된다 하더라도 매도 쪽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21,000원 부분이 오히려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채 지수 바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부터 확인할 텐데요. 2,459.44포인트입니다. 불과 0.07% 상승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보합권 수준인데요. 일중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78포인트대부터 지금 하락은 아니고요.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반 매수에서 외국인 조금씩 매수 물량 줄이더니 29억 원 매도까지 빠져내려왔고요. 기관은 매수 물량을 소폭 더 늘려줬습니다. 전주채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924억 원, 또 오늘 상승폭이 줄어들 때마다 개인은 그리고 상승장에서 매도를 하는 포지션 오늘도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셀트리온이 35만 원도 이제 넘어섭니다. 상승 흐름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KB금융 상승합니다. 포스코가 2%대 좋은 흐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는 소폭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5.20포인트입니다. 일단 상승 흐름은 가져가지만 강보합권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891포인트, 881포인트대부터 지금 쭉 빠져내려와서 875포인트. 일단 상승권역이긴 한데 오늘 중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 오후에 연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급 주체, 여기도 변동이 있는지 볼 텐데 기관의 매수 물량 줄어들고요. 여기는 오히려 매수 물량이 외국인 늘어났다. 개인은 팔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2%대 낙폭 기록되고요. CJENM이 400원 상승하는데 그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승하는데 펄어비스가 다시금 상승폭을 4%대까지 늘렸습니다. 티슈진 강보합이고요. 포스코 캠텍은 보합권입니다. 로엔이 오늘 하락하다가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1% 상승까지 상승 반전하면서 108,500원의 장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만식 대표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오늘 해외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예전처럼 해외가 올랐으면 우리도 강하게 올라야 되는데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분은 좀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변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오늘 수급 동향 간단히 보시게 되면 차트는 기술적으로 다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봉 상승, 찝찝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겁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수급 동향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 시장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기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3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 시장 기관 외국인 잘 사고 있다는 부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해외 쪽 움직임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해외 양시장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우도 급등했고 이틀 연속, 나스닥도 양시장이 급등했는데 우리도 결국은 해외를 따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음봉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수급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사고 있는 외국인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러는데 해외가 계속 좋고 또 해외 쪽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저희 또 결국은 기관이 매수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더 강한 쪽으로 좀 넘겨지게 되면 저희 시장, 우리 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3월에 개나리 피고 꽃 봉숭아, 진달래가 피죠. 예, 좀 화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좌도 3월에는 화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지 마시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계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천석 팀장 같은 경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한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한 기대감으로 아마 출발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굉장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출발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 굉장히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죠. 상승한 요소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어떤 순매수 포지션을 갖다가 결국엔 다 털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일단 이익 실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지수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되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06% 내리면서 2456.14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비슷한 패턴인데요. 0.05% 내린 874포인트에 정확히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2원 10전 내린 1071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렵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했고요.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은 앞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수를 보면 포스코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어떤 얘기하더라도 시장과 주식과는 좀 언밸런스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중국 시장 오늘 3거래일만 하락했는데요. 제가 볼 때 3거래일만 하락했다기보다 삼성전자가 지난 이틀간에 상승을 하고 오늘은 장중의 흐름들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유가중국 시장이 좀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5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올라왔습니다. 또한 삼성케미칼 그리고 어쩌면 시청자님께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추경 예산 관련주 한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미투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화 그리고 미디어 업종을 간단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물산 부분입니다. 어저께 최근 들어서 공정위가 이제 재벌 관련된 상당히 좀 옥조이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약 1.9% 하락을 좀 보이겠고요. 이제는 13만 원이 아니라 12만 9천 원대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저께 공정위가 이런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일정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동안 팔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 38만 여주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보는 삼성 SDI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물량이 약 404만 여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삼성 SDI가 들고 있는 물량을 팔아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 심리 악화가 이 시각 현재 삼성물산의 주식의 어떤 흐름을 좀 약화세고 있다고 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비자금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그룹의 주가를 투심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을 넘어서 SK케미칼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SK케미칼은 알고 계시지만 SK 디스커버리를 좀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SK 디스커버리가 46,400원 그러니까 오늘 1.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의 확인을 통해서 작년 10월 12일 날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온 어떤 SK 디스커버리 참고서를 잠깐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앞서 보셨던 SK그룹이 분할 그리고 또 분할 상당히 또 부분을 보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분할 존속 그리고 분할 신설인데요.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과거의 SK케미칼은 지금부터는 SK디스커버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분할 신설 회사에서 이전되는 사업 부문을 제외한 투자 부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신설로서 SK케미칼이 있는데 자, 신전님께서 며칠 전에 아셨던 또 과거부터 어려운 얘기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 우리 어린애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한 폐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관련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SK케미칼, 지금으로 보면 SK디스커버리인데요. SK디스커버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는데 어떤 얘기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습기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쓰면은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어떤 표시 광고를 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조드린 것처럼 SK디스커버리의 표시 광고 위반 내용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내용을 빼놓고 때로는 뭐 산림료 효과 또한 아로미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검찰 고발했는데요. 검찰 고발에는 SK디스커버리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엉뚱하다 보니까 오히려 SK케미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습기 관련돼서 표시 광고법 위반은 SK디스커버리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업이 그런 부분들 표시 광고 등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어려워졌다면 제가 볼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SK디스커버리 지금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저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볼 종목들이 추경 예산 관련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 시기부터 추경 예산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단어 뜻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추경을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결정했습니다만 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합계가 관련돼서 용도를 좀 변경하는 그것을 추경으로 보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사람인이라고 그러죠. 사람인 같은 경우에 3% 급등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에스코텍 그리고 대성창투 그리고 윌비스 이런 종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약 11조 정도 추경을 좀 일자리를 투자했고요. 또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즉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1조 투자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또한 직장을 구한다면 예상보다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보신 것처럼 화면 관련돼서 5개 종목 관련돼서 사람인 HR 이 종목 외에는 결국 하락했다는 거 보면 정부 일자리 창출이 결국 시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딜레마가 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즉 추경 예산 관련돼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보면 우리가 증권, 건설, 유통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추경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부어 놓으면요. 그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건설이 좋아지고요. 건설이 좋아지면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유통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이런 부분으로 좋아지는데 예상보다 그런 틀거리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을 부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슈가 관련돼서 사람인 HR 외에는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한화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한화가 이 시각 현재 44,900원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9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증권사가 페이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하나가 이번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입니다. 어닝쇼크라는 개념을 정리해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영업이익 추정치 해놨는데요. 추정치보다 10% 정도 떨어지면 그것을 어닝쇼크라 보고 있는데 자, 증권사마다 평가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4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따라서 목표가를 59,000원에서 55,000원 내려놨다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답니다. 이것은 누가 부진한 거죠?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추정치를 해놨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떨어진 것을 실적보다 부진하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추정을 잘 못해놓고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서 목표가 하향했다. 그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권사가 애널리스트가 낸 페이퍼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페이퍼 보지 마시고요. 지난 4분기가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봤던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판단을 제가 보면은 보시는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그리고 미디어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숏박스가
약 1.9%의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CJ E&M 그리고 CJ CGV는 오히려 하락, 그리고 제이콘, 켄트리와 쇼박스, 뉴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마무시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젠더 폭력이라는 좀 말씀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그 미투 그리고 위드미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문화 예술 관련돼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박스란 종목 그리고 CJ E&M 이런 종목들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까지 검찰 혐의 정도죠. 아직까지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혐의까지 입증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까지로 데이터를 보면 그 가운데서 혐의점이 현재까지 조사 중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사 중인 인물이 있는 영화는 보시면 안 되고요. 영화 중인 인물이 있는 어떤 TV나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것이 과거에 그 젠더 폭력 관련돼서 상당히 눈물을 보셨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 그만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영화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 CJ E&M 그리고 쇼박스 또한 뉴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윤리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지만 주식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뭐죠? 결국 이런 어떤 성희롱, 성추행 관련돼서 이런 충격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빌미다.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전체로 오늘도 B5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강조드린 것은 영화 미디어 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은 상승세 출발과 대비해서 이제 하락세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보고 가겠습니다. 상승 출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순매도를 함으로써 거의 2,470원에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뚫릴 것 같이 보였었는데요. 그에 반해 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장으로서는 하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내 어떻게 보면 미국 3대 지수의 강한 상승세와 국채 수익률 안정이 시장 변동성을 좀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훈풍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의 하락 후 상승세 대비 국내 지수는 다소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기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비해서 국내 지수는 조금 그 움직임이 더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과 함께 철강과 원유 관련 경기주의 움직임은 다소 더디지만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의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반도체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디지털 콘텐츠 및 이제 오락 문화업 쪽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강세에 좀 다르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락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도도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화학이나 섬유 쪽에서는 다소 이제 약세를 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880원까지 성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내포한 그런 움직임이면서 어떻게 보면 큰 상승폭이 아닙니다. 이제 3월 다가오는 이제 FOMC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내일장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금리 상승으로 이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런 혼란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상됐던 그런 금리 인상이 올리는 거고, 이는 어떤 경기적인 약세를 막기 위한 이제 그런 경기 디플레이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경기적으로 경기 성장세에 대한 이제 그런 완만한 성장을 위한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좀 두려워했던 그런 금융위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상조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흡수가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파웰 의장은 취임사부터 이미 현재 경기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점진적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2월이 마감이 되고 3월이 FOMC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전체적인 전망 지수는 이제 한 4번 이상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다우지수도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국내 주가에도 앞으로도 쭉 영향을 미칠 텐데요. 특히나 이제 내일 주목해야 업종으로는 증권과 이제 경기성장주, 그쪽에 화학과 건설주를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이 아직 포트폴리오 없다고 하신다면 미리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 짧게 한 종목만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 추천해드리겠고요. 반도체 산업 고점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이미 이제 북미 지역의 반도체 장비 출하액이 12월 대비 1월에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업의 고점 우려에 대한 반등이면서 추가 수요나 반도체 테크 논란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큰 이슈죠. 이에 이제 국내 반도체업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앞으로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영업 실적에 불과하고 주가는 전고점 대비 10%나 좀 하락한 포인트로 오히려 이를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내에 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연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